안녕하십니까, 천하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향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는 제가 그 맛의 방정식을 소개드렸는데요. 맛의 방정식에서는 오미 오감을 포함한 감각의 리듬이 중요하고 베네핏, 영양, 안전, 가격 중요하고 심상이 중요하다. 더 중요한 건 이게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다. 그래서 하나라도 빵점이 되면 완전 빵점이 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한격 선생님께서 설명하는 내용은 너무 이쪽에 이미지, 말로 만들어진 정보, 이미지만 집중하다 보면 전체를 놓치기 쉬우니까 전체 틀을 한번 설명해주고 싶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걸 전체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좀 기본적인 맥락에서 중요한 오감, 오미 오감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몇 가지 맛의 이론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책에 이미 어느 정도 책은 써놨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쓴 책이 한 6년 전에 쓴 게 맛이란 무엇인가, 이번에 이제 단품을 하게 됐는데 맛이란 무엇인가 이 책에 써 있고요. 그때 이것은 사실은 맛에 대한 걸 쓴 게 아니라 향에 대한 내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맛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 2년 동안 고민해하고 쓴 책이 맛의 원리죠. 그래서 맛의 방정식이 나와 있는 책은 맛의 원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칠맛, 맛에 대한 걸 쓰다가 또 향에 대한 내용을 쓰다가 물성에 대한 책을 세 개 썼고요. 이것보다는 이제 마음, 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각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썼고, 이제 올해 나오려고 한 책이 이제 쾌락, 중독 이런 것에 대한 원리의 책이 나오려고 합니다. 이런 책 같은 경우 사실 너무 산만하게 많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가장 쉽게 설명한 책이 맛의 이야기죠. 그래서 맛의 이야기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룬 책이고요. 사실은 이제 맛을 말하면 미각부터 말하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너무 한격 선생님에 대한 내용 반론적으로만 써가지고 제가 그냥 후각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맛의 방정식에서 필요한 내용 중에서 후각, 미각, 촉각 그리고 미식 이론 중에서 가장 그래도 좀 쉽고 알아듣고 좀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미식 이론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죠. 그래서 후각에 대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생각해 볼 게 많습니다. 과연 맛에 있어서 미각이 중요할까, 후각이 중요할까? 냄새 물질은 어떤 게 과연 냄새 물질이고 과연 몇 가지나 될까? 식물은 왜 냄새 문제를 만들까? 뭐 개코가 예민한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한 4가지 정도만 정리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4가지 뽑아본 게 아마 알아두면 가장 쓸만한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뭐냐 그러면 맛이 고작 0.1%도 안 되는 향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 그걸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맛이란 무엇인가 책을 쓰게 된 계기는 뭐였냐 그러면 그 당시에는 또 그 방송에서 첨가물 가지고 이렇게 바나나 우유란 거에 보면은 바나나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향, 색소, 설탕만 들어가지고 맛을 냈으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나쁜 거다. 향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식으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온 사람들이 사과에는 사과 고유의 맛 성분이 있는데 뭐 몸에 좋은 성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제가 이 책 뒷면에 보면 사과에는 사과 맛은 없다. 오로지 향만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 사실은 합성향이 천냥 못지않게 안전하다.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해 책을 썼는데 그렇게 얘기는 사실 우리가 맛도 모르고 향도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맛이란 무엇인가. 원래 영어로는 사실 How Flavor Works라고 해가지고 영문판도 나왔어요. 그 제목이 원래 쉬울 텐데 플레이버에 대한 것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했던 맛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온 책이죠. 그래서 그 당시는 벌써 10년 전만 하더라도 너무나 잘못된 지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맛에 대해서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죠. 학교 다닐 때 배운 게 뭐냐 그러면 5가지 기본 맛이 있다. 사실 5가지 기본 맛이 있는 게 아니라 5가지 맛이 전부입니다. 해에 보면은 이렇게 뽕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유두라고 하고요. 유두에 이렇게 맛세포가 모여 있는 걸 미래라고 합니다. 미래라고 한 거 보면은 한 100개 정도 세포가 종류별로 우선 단맛을 감당하는 거, 어떤 거 신맛을 감당하는 거, 쓴맛을 5종류의 맛세포가 들어 있는데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이거 뒤에가 쓴맛이고 앞에 단맛이고 이렇게 배운 건 틀린 이야기고 그냥 완전히 균일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율에 맞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이 혀로 느끼는 맛의 종류는 5가지 뿐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물론 6번째 맛이 있고 7번째 맛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일단 첫 번째는 맛은
5가지밖에 없다. 감칠맛, 단맛, 쓴맛, 신맛, 짠맛 5가지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실제로 5가지라고 그랬는데 또 심하게 말하면 2가지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뭐냐 그러면 주식의 맛. 주식은 우리가 요리, 식사할 때 먹는 맛이고, 간식의 맛, 과일의 맛은 이거죠. 간식의 맛은 단맛, 단맛이 주고 신맛 들어있고 거기에 어울리는 향 들어있으면 간식의 맛이고 과일의 맛이고요. 과일 같은 건 단맛하고 신맛하고 향만 있으면 주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로 흉내를 내가지고. 주식의 맛은 소금의 맛, 그다음에 감칠맛, 향 이렇게 2가지 뿐이라고 알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느끼는 그 수많은 요리의 맛은 뭘까요? 향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사과를 맛을 본다. 그럼 사과 자체가 느끼는 것은 실제로 혀로 느끼는 것은 사과에 있는 단맛, 신맛 2개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사과를 먹을 때 그렇죠. 목 뒤로 넘어가는 향이 전부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작은 양.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처음에 말할 때 0.1%도 안 되는 당신이 먹고 있는 그 맛이라고 하는 건 0.1% 이하도 안 되는 향밖에 아닙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사과 냄새 맡으면 분명히 그 냄새라고 맛이 같으니까, 요리도 냄새를 맡으면 그 냄새랑 맛이 같으니까 당연히 냄새라고 알아야 되는데, 식품회사에 다니거나 향료회사에서는 다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와, 사과 향으로는 사과는 가짜고 위험한 거고, 사과에는 통째로 고유의 자체가 사과 맛 성분이 있다라고 믿는 게 너무나 사실 잘못된 거였는데, 그것 때문에 벌어진 오해가 너무 많았죠. 그래서 결국 맛이란 무엇인가 책은 결국은 사과에는 사과 맛은 없다. 그냥 사과 향만 있다. 이거 한마 설명하게 책 한 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과가 그러니까 향에 대한 비밀은 거의 기계적으로 다 풀려 있어요, 많이. 뭐냐 그러면 여기 안에다가 뭐 사과든 장미든 꽃이든 뭐 놔두고 여기서 기체를 갖다가 뽑아내요. 기체를 뽑아내서 GCMS라는 기계에 통과시키면 컬럼을 통과하는 순간에 분해가 돼요. 짝짝짝짝. 속도에 따라서. 그러면 빨리 분해된 것은 먼저 나가고 나중에 움직이는 건 천천히 움직이고 분해되면 기계로 피크가 나오면서 함량이 나오고 이것이 뭐다라는 성분까지 분석해냅니다. 근데 분자는 아는데 그 맛이 어떤 냄새인지 모르니까 옆에서 한쪽으로 바이패스 시켜가지고 코로 대고 있으면서 아 이때 나는 이 분자는 이런 냄새를 내는구나, 이런 냄새를 내는구나 해가지고 분석하면 쉽게 맛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석에 의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분석을 해서 피크를 재면 그 공기, 기체를 분석하면 이런 피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나오는 게 보통 100개가 넘습니다. 보통 300개, 400개, 많은 것은 800개 가까이도 나와요. 그러면 요 하나하나 자체가 냄새를 낼 수 있는 성분인데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어느 쪽 냄새가 더 강할지를 몰라요. 피크가 이렇게 큰 쪽이 냄새가 강할지 작은 요만한 게 강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게 냄새 분자마다 강도가 굉장히 달라서 그렇습니다. 모든 음식 같은 경우는 과일 같은 경우는 거기 나온 냄새를 포집해서 냄새를 분석해 보면 아, 이 맛이 이러한 물질로 구성됐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커피가 인기잖아요. 그래서 커피 하면 굉장히 기가 막힌 향이 나오죠. 그러면 생두하고 원두하고 차이, 냄새 차이 그러면 많이 날 것처럼 보이잖아요. 색깔도 바뀌어 보니까. 근데 실제로 향기 성분은 거의 0에 가까이 있다가 0.1% 생긴 겁니다.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성분이 타고 없어지고 과감이 있지만 실제로 향기 성분 생긴 것은 0.1%도 안 되는 거죠. 커피가 커피 체리라고 하는 게 체리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원래 과육은 요게 과육이에요. 겉에 있는 게. 과육은 벗겨버리고 속에 있는 속씨를 갖다가 말린 걸 생두라고 하고 생두를 로스팅해서 이렇게 익은 걸 갖다가 원두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향기 물질을 갖다가 기기가 발달하면서 계속 피크를 재왔는데 옛날에는 장치가 없어서 냄새가 어떤 물질인지 잘 몰랐다가 점점 밝혀졌어요. 이렇게 밝혀지고 나니까 몇 개 정도 되죠? 800개가 넘는 게 밝혀졌죠. 그러니까 생두의 냄새 물질은 이 정도, 다 합하니까 한 300개 되는구나. 그죠? 로스팅 하고 나니까 한 850개 되는구나. 공통적인 게 200개고. 그러니까 생두는 냄새 물질 종류도
작고 양도 훨씬 작고 비교할 수 없이 이게 원두는 종류도 훨씬 많고 양도 훨씬 많은데 그래봐야 0.1%. 그러니까 방향제로 쓸 만큼 생두 원두 보면 냄새가 강하고 좋은데 그것도 양이 0.1%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음식에 들어있는 것은 0.1보다 훨씬 작아요, 향이. 그래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크기가 1나노미터도 되지 않은 정말 작은 크기의 분자다. 분자량으로 치면 300이하도 안 되는 휘발성 물질이고 사실 물보다는 기름에 잘 녹는 물질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사람들 느낌이 하나도 없죠. 분자량이 뭔지 300 아무 느낌이 없고 1나노미터가 얼마인지 느낌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포도당, 모든 포도당으로 되어 있는데 포도당 자체가 0.5나노미터고 설탕 크기가 1나노미터가 안 돼요. 설탕보다 큰 분자가 있으면 냄새 물질로 작용을 못합니다. 그럼 사과 속에는 이런 분자가 몇 개나 들어있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다 작다고 생각하는 순간 무시하고 따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실제로 요거 계산을 한번 해보면 정말로 냄새의 실체를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뭐냐 그러면 우리 술 먹을 때 알코올 있잖아요, 에탄올. 에탄올은 비교적 탄소가 2개밖에 없고 산소 하나 있고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들어있어. 사실 칼로리가 높습니다. 수소이온 개수에 비례하는데 칼로리는 높고 작은 분자예요. 그래서 분자량이 46밖에 안 되고 분자량 46g이면 6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가 들어있어요. 이건 다 배우죠? 아보가드로 수. 근데 10의 23승계가 도대체 몇 개인지에 대한 감이 없는 거지 뭐. 그래서 감을 잡으려면 그냥 자 에탄올 1g을 1g 이 정도 되겠죠? 이 방 안에다 터뜨렸다. 이 방이 크지 않은데 제가 좀 방을 크게 이 방이 5m 되고 5m 되고 높이가 3m 될 리가 없는데 3m 되리다 하면은 센티미터로 재면 자 500, 1000, 30 그러면 이 면적이 되겠죠. 이 면적으로 나누면 1cm당 요걸 나누면 1.3 곱하기 10의 23승계를 갖다가 요걸 나누면 1cm당 10의 13승계 몇 개일까요? 1000, 100만, 10억, 조, 86조 개. 그러면 자 1g의 알코올을 갖다가 좀 휘발시켜서 쫙 퍼뜨리면 퍼질 거잖아요. 그러면 1cm당 86억 개의 냄새 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1g 알코올을 1g 딱 떨어뜨리면 요 냄새 가득 차가지고 우리가 알코올 냄새 맡을 수 있을까요? 못 느끼죠. 그러니까 사실은 알코올이 얼마나 향이 약한 건지 우리 감각이 둔감한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개코가 굉장히 민감한 거 알고 있는데 개코도 굉장히 개수로 많아야 돼요.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 인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예민한 것도 최소한 센티미터당 100만 개 이상은 넘어가야 냄새로 느끼지 100만 개 이하가 되면 냄새가 없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개코가 훨씬 우리보다 민감하니까 개코가 민감한데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개코는 인간보다 좀 덜 둔감한 거지.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고 나면 페로몬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나비가 이만큼 향기 물질을 분비코를 분비했어. 개수로 치면 얼마나 많겠는가. 자 퍼지면. 그러니까 그 나비 같은 경우는 3,000개의 페로몬 수용체가 있어요. 그 목적으로만 감각해가지고 움직이면 충분히 감각할 수 있는 양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개수가 1나노미터다 그런 순간에 이게 얼마나 작은지 냄새 분자가 작은지를 모르는 개수를 계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페로몬은 신비해요. 연어가 어떻게 수천 킬로미터를 냄새로 갈까요? 냄새 분자가 버글버글버글. 여기 지금 공간에 냄새 별로 안 나잖아요. 근데 실제로 냄새 분자는 셀 수 없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냄새 분자를 사실 어떻게 느낄까 이게 굉장히 과학자들 사이에 중요한 주제였어요. 그래서 온갖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래도 비슷한 게 1975년도에 주장됐던 형태설이에요. 분자가 모양이 다른데 이 포켓이 있어가지고 그 형태로 감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만 했지 알 수는 없었지. 근데 냄새의 종류가 얼마인지도 몰랐죠. 냄새의 종류가 옛날에는 수만 개, 1만 개, 수천 개, 수백 개라고 했는데 과학자들은 그걸 다 기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유전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수천 개, 수만 개가 있으면 어떻게 그걸 다 구별한단 말이야.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죠. 그러다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건 사실은 이렇게 분자 전체를 감각한 게 아니라 이렇게 분자가 있으면 분자의 일부 모양. 그러니까 이렇게 자물쇠의 구조는 공통인데 여기에 있는 형태가 약간씩 달라가지고 분자마다 약간 다른 형태, 이 부분을 만들어서 감각한다라고 하는 게 요즘 가장 인정받고 있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감각한다는 이야기는 맛세포가 작동한다는 이야기인데 세포가 있으면 선모가 있으면 선모에가 끝에가 이런 감각 수용체가 수백 개 이상 들어있는 거죠. 세포막이 있으면 단백질로 들어있는 이런 수용체가 있는데 이게 워낙 작다 보니까 이런 분자가 있으면 분자의 일부가 닿아서 이 일부의 형태를 감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효를 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단백질이 있으면 단백질 통째로 감각하기 힘들고 쪼개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400개가 되었다 그러면 400개가 되었으면 한 부분만밖에 감지 못할 거잖아요. 이 400개로 쪼그면 감지될 확률이 400배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분해를 하고 있고 발효를 시키는 이유는 요 수용체가 작아서. 그래서 이 세포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고 세포 중에 선모에 있는 세포막에 있는 작은 단백질이 실제로는 감각을 담당한다. 그렇죠? 그래서 아셔야 될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자 이런 감각 수용체가 이렇게 이런 모양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죠? 이렇게 어떤 것은 더 깊은 것, 짧은 것도 있을 거고 더 깊숙한 것도 네모난 것, 온갖 형태가 있을 건데 이 형태라 그러면 이렇게 짜리몽땅한 형태면 감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거고 더 얇다 그러면 감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결합을 단단하게 하지 못하겠죠. 쑥 지나가 버리겠죠. 그래서 모양이 딱 일치해 가지고 딱 어울려. 그럼 잘 감각을 하겠죠. 근데 요 분자 전체를 감각하는 게 아니라서 전체로 봐서는 이 분자보다는 그죠? 요 분자 훨씬 비슷해 보이지만 요 분자는 위에 모양이 달라가지고 그냥 달라 보이지만 묘하게 감각하는 부분 똑같아가지고 똑같이 감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어떤 분자는 원래 이 분자를 감각하려고 그랬는데 묘하게 요 모양이 있으면서 철커덕 달라붙을 만한 위치가 있어가지고 달라붙어 잘 안 떨어져. 그럼 이건 훨씬 더 강하게 오래 결합해 있겠죠. 그래서 이 감각하는 정도가 이 차이가 최대 100만 배까지 납니다. 오랫동안. 하나의 100만 배까지. 잘 결합하고 오래 결합하는 차이가. 근데 요건 거의 비슷한데 살짝 요 모양이 삐져나와서 결합 못할 수 있고요. 요건 여기를 건드려줘야 하는데 건드질 못하고 딱 결합해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얘를 작동을 못하게 방해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약이 작동하는 원리나 이렇게 미각이 작동하는 원리나 후각이 작동하는 원리나 똑같습니다. 이런 모양을 감각하는데 어떤 물질은 거꾸로 감각을 방해할 수도 있고요. 어떤 건 거의 똑같은데 정말 사소한 차이로 작동을 안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마약 같은 경우 원래 이런 물질이 했는데 갑자기 바꿔가지고 착 달라붙게 만들어놨더니 너무나 세져 버리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후각의 원리는 우리 모든 감각의 원리니까 한번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알코올 말했는데 알코올 같은 경우는 1리터에 미리그램. 그러니까 0.1g per 리터니까 0.01%가 넘어야지 겨우 감각할 수 있어요. 예민한 사람이. 그렇겠죠? 그러면 이 정도 물질이면 향이라 생각하는데 이것에 비해서 10배, 그죠? 100배, 1000배, 10,000배, 10만 배, 100만 배, 1000만 배. 그러니까 알코올보다 비교할 수 없이 얘는 1000만 개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1만에서도 효과가 똑같은 거죠. 그렇게까지 향 같은 경우는 그 민감도가 달라집니다. 물질에 따라서. 그래서 향은 정말 다이나믹하죠. 그래서 맛에 있어도 사실은 꼭 아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향기 물질은 이렇게 향기를 감각하는 수용체나 똑같습니다. 여기 쓴맛을 감각하는 수용체나 감칠맛을 감각하는 수용체나 단맛을 감각하는 수용체가 같은 수용체 패밀리예요. GPCR이라고 하는. 그런데 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 양을 감각하는데 단맛 같은 건 이렇게 많아야지. 100만 분의 3,400. 0.3% 정도 돼야지 달다고 좀 느껴질 수 있는. 짠맛은 이것보다는 더 예민하고 감칠맛은 그것보다 좀 더 예민하고 신맛은 좀 더 예민하고 쓴맛은 훨씬 더 예민한 편이죠. 그러니까 사실 단맛 자체가 굉장히 예외적인 겁니다. 그렇게 많이 있어야 느끼니까. 그러면
오히려 사카린이라든가 이런 합성 감미료가 오히려 정상적인 레벨인 거죠. 그 정도 되는 정상인 거지. 단맛만 유독 많이 들어가야지. 왜? 우리가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의 코 같은 경우는 개코에 비해서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개코가 예민한 건 뭐냐 그러면 탐색을 하는 목적이에요. 요 면적이 굉장히 표면적이 넓잖아요. 표면적이 인간에 비해서 17배나 넓어요. 코에. 인간은 요 코 위에 있는 상단의 동전크기만큼밖에 안 되는데 개코는 입체적인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17배나 높아요. 그랬다가 센치당 들어있는 밀도가 10배예요. 인간은 센서 이렇게 들어있으면 걔는 10배나 촘촘하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170배나 기본적으로 후각세포가 많아요. 그러니까 평균 한 200배 가까이 예민하고 어떤 물질은 훨씬 더 예민하고 어떤 물질은 인간이 비슷하게 예민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고소한 향, 로스팅 향은 인간은 개코하고 비슷하게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얼마만큼 마음 자원을 투자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개코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목적이 뭐냐 그러면 저 멀리서 그걸 알아채는 거죠. 탐색. 어디에 어디 가야 되지 어떻게 가야 되지 탐색용이고 인간의 코는 탐색용으로 쓰지 않아요. 판단용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개는 주어진 뭘 찾기 위해서 동물은 주로 주어진 먹이만 먹어요. 그 먹이를 찾는 게 중요하고 인간은 5만 가지 음식을 다 트라이얼을 해봐요. 이거 어떠지 저떠지? 삼켜서 나타나는 냄새를 갖고 그 냄새를 음식을 기억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 써요. 탐색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게 가장 큰 차이죠. 그래서 첫 번째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냄새 물질은 정말 작은 양이다. 근데 개수로는 엄청나게 많다. 인간의 특징은 판단용으로 쓴다.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거로 1부는 끝내고요. 바로 이어서 미각이 중요할까 후각이 중요할까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